틱장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로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인 운동이나 음성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틱은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억제하려는 노력이 가능합니다. 틱 장애는 크게 투렛 장애, 지속성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 장애, 잠정적 틱 장애, 기타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은 틱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틱 장애는 주로 어린 시절에 발병하며 다양한 운동이나 음성 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틱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특정 시기에는 악화되거나 완화되기도 합니다. 틱의 분류. 틱은 크게 운동 틱과 음성 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동 틱은 몸의 움직임과 관련된 증상으로 눈을 깜빡이거나 어깨를 움츠리는 등의 간단한 동작이 포함됩니다. 음성 틱은 헛기침이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 또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납니다. 운동 틱과 음성 틱은 각각 단순 틱과 복합 틱으로 나뉩니다. 단순 운동 틱은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며 눈을 깜빡이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단순한 동작을 보입니다. 반면 복합 운동 틱은 머리를 돌리거나 어깨를 움츠리는 복합적인 동작이 동반됩니다. 음성 틱 역시 헛기침과 같은 단순한 음성에서 특정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요 틱장애 진단 기준. 틱장애는 틱의 유형과 지속기간, 발병 연령 등을 기준으로 진단됩니다. 투렛 장애 운동 틱과 음성 틱이 모두 나타나며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속성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 장애 운동 틱 또는 음성 틱 중 하나만 나타나며 역시 1년 이상 지속됩니다. 잠정적 틱 장애 운동 틱 또는 음성 틱이 발생했으나 1년 미만으로 증상이 지속될 때 진단됩니다. 기타 명시된 명시되지 않은 틱 장애 틱 증상이 나타나지만 발병 시기나 원인 등에서 비전형적인 경우에 진단됩니다. 틱 장애는 반드시 18세 이전에 발병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4세에서 6세 사이에 시작됩니다. 성인기에는 새로운 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개 청소년기에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성인이 되면서 경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틱 장애 유병률 및 발달 과정. 틱 장애는 특히 아동기에 흔하게 나타나며 학령기 아동 중 약 1000명당 3에서 8명이 투렛 장애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며 남녀 비율은 약 2대 1에서 4대 1 정도입니다. 틱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인기에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틱은 여러 근육군이나 음성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틱의 패턴이 바뀌기도 합니다. 틱이 시작되기 전에 긴장감이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으며 틱이 발생한 후에는 이러한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조 증상이 있을 때 틱은 완전히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억제하려는 시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틱 장애 동반 질환. 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나 강박 장애 등의 다른 정신 질환을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ADHD와 같은 문제로 인해 학습과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틱 증상이 심할 경우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신체적인 손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틱 증상은 긴장이나 스트레스, 흥분, 피로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집중할 때나 차분한 상황에서는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틱 증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틱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동작이나 소리를 무의식적으로 따라 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모방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틱 장애 치료와 관리. 틱 장애는 현재로서는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동치료나 약물치료가 주로 사용되며 특히 틱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틱 증상을 잘 관리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차분한 환경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틱 증상에 대해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틱 장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많은 경우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틱 증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